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50대가 넘어가면 당신의 명함은 휴지 조각이 됩니다. 내가 왕년에, 내가 누구랑 친한데? 이런 말, 이제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가장 무서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사람들은 당신이 어떤 자리를 가졌었는지 기억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어떤 태도로 살았는지만 기억합니다. 오늘 이 영상은 50부터 70대 여러분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시간이 노년을 초라하게 끝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 노년에 존중받고 사랑받고 기억되는 삶으로 가는 길을 보시게 될 겁니다. 지난주 한 지인이 30년 만에 열린 동창회에 다녀왔습니다. 입사 동기 2명과 마주했다고 합니다. 한 명은 대기업 임원까지 올라간 친구였습니다. 신문에 이름도 오르내렸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성공한 인생. 반면 다른 한 명은 평사원으로 은퇴한 친구였습니다. 큰 직함도 없고 화려함도 없는 평범한 삶을 살았죠. 그런데 모임이 끝났을 때 사람들이 몰린 곳은 임원 친구가 아니라 평범하게 은퇴한 그 친구 주위였다고 합니다. 밥 한번 먹자. 연락처 남겨줘. 시간 되면 여행 한번 같이 가자. 임원 친구는 구석에서 조용히 술만 마시다 먼저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지인은 돌아오는 길에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 그리고 그 자리에서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40대까지는 능력이 사람을 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50대 이후부터는 오직 태도가 사람을 모읍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3가지 품격은 50대 이후 인생의 핵심 무기입니다. 외모의 품격, 표정의 품격, 말의 품격. 이 3가지를 가진 사람은 늙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 3가지를 놓친 사람은 돈이 많아도 가족이 있어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하나라도 해보신 적 있나요? 이 나이에 누가 나를 봐? 편하면 그만이지. 많이 들리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편안함과 방치 사이에는 아주 얇은 선이 있다는 사실. 나이 들어 외모를 돌보지 않는다는 건 남에게 잘 보이려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예의를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70대 어르신이 계십니다. 집 앞 슈퍼를 갈 때도 머리를 빗고 나갑니다. 이유를 여쭸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대충 보면 세상도 나를 대충 본다. 정답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모의 품격은 화려한 명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구겨지지 않은 옷, 깨끗한 신발, 정돈된 머리, 단정한 태도. 이것이 품격입니다. 심리학에 첫인상 스테레오타입 효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람은 상대를 볼 때 단정함에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 단정한 외모는 마음까지 정리합니다. 겉모습이 정리되면 자존감이 올라가고 하루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퇴직 후 5년이 지났는데도 매일 아침 면도를 합니다. 아무도 안 만나는 날에도요. 왜 그러세요? 면도를 안 하면 하루가 무너지더라고. 거울 앞에 서는 그 시간이 오늘도 살아있다는 확인이야. 지금 입고 계신 옷을 한번 내려다보세요. 나 자신에게 예의를 지키고 계십니까? 젊을 때는 찢어진 청바지도 패션이지만 나이 들어 구겨진 옷은 그냥 궁상입니다. 여러분이 꼬질꼬질하게 나가면 세상도 여러분을 꼬질꼬질하게 대접합니다. 반대로 단정하게 나가면 말 한마디 안 해도 저분은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아우라가 생깁니다. 내가 나를 대충 대하면 세상도 나를 대충 대합니다. 외출 전 셔츠 주름 한번 펴기. 이건 생각보다 큰 변화입니다. 50대가 넘으면 얼굴은 마음을 드러냅니다. 주름은 괜찮습니다. 흰머리도 괜찮습니다. 거칠어진 피부도 괜찮습니다. 문제는 주름이 아니라 표정에 새겨진 마음입니다. 왜 자식이 부모에게 연락을 줄일까요? 바빠서가 아닙니다.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표정이 무겁고 눈빛이 날카롭고 항상 불만이 묻어 있으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멀어집니다. 링컨이 말했습니다. 40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20대 얼굴은 부모가 준 얼굴이 맞습니다. 하지만 50대 이후
얼굴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가 새겨진 얼굴입니다. 평생 감사하며 살았다면 눈가에 따뜻한 주름이 남습니다. 평생 화를 쌓으며 살았다면 입가가 처집니다. 카페에서 본 장면 하나. 60대로 보이는 두 분이 나란히 앉아 계셨습니다. 한 분은 미소 지으며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고 다른 한 분은 얼굴에 불만을 담고 있었습니다. 누가 더 편안해 보였을까요? 누가 말을 걸고 싶었을까요? 표정 하나가 관계를 바꿉니다. 식당에 가보면 딱 보입니다. 종업원에게 야, 물 좀 줘 하고 인상 쓰는 사람. 눈 맞추며 물 좀 부탁해요 하고 미소 짓는 사람. 누가 더 대접받을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나이 50이 넘으면 얼굴이 곧 신분증입니다. 제 어머니 친구분 중 두 분이 계십니다. 비슷한 나이, 비슷한 환경. 한 분은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 합니다. 한 분은 사람들이 피합니다. 차이는 표정이었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정말 웃을 일이 없어서 표정이 굳는 걸까요? 아니면 표정이 굳어서 웃을 일이 없어지는 걸까요? 사람들은 따뜻한 표정을 가진 사람 옆에 모입니다. 딱딱한 표정 옆에선 긴장합니다. 저 사람 기분 안 좋은가? 내가 뭔가 잘못했나? 사람들이 멀어지고 혼자 있는 시간 많아지고 웃을 일이 더 없어집니다. 악순환입니다. 웃을 일이 없어도 입꼬리를 올리십시오. 정말로 효과가 있습니다. 뇌는 표정을 표본 삼아 감정을 따라갑니다. 억지 웃음도 뇌에게는 행복 신호입니다. 심리학의 안면 피드백 가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표정이 풀리면 인상이 바뀌고 인상이 바뀌면 말년 운이 바뀝니다. 중년의 표정 하나가 인간관계를 결정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입꼬리는 어디를 향해 있나요? 중력에 져서 아래로 처졌나요? 아니면 중력 거스르고 살짝 올라가 있나요? 입꼬리 2mm 올리기. 웃기 때문이 아니라 웃을 마음을 만들어주기 위해서입니다. 표정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가만히 있어도 화난 것처럼 보이는 분들 계시죠? 억울해하지 마세요. 그 표정 본인이 만든 겁니다. 혹시 내 얼굴이 자식들을 밀어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손주들이 나를 피하는 건 내 표정 때문은 아닐까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밝은 사람 옆에 가고 싶어 합니다. 오늘 아침 거울 앞에서 억지로라도 한번 웃어보세요. 처음엔 어색해도 3일만 하면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주변 반응이 달라집니다. 특히 50대 이후엔 표정은 건강입니다. 표정은 태도입니다. 표정은 인품입니다. 가장 많은 관계를 망치는 건 말입니다. 특히 이 네 문장.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거 틀렸어. 내 말 좀 들어봐. 답답하다. 이 네 문장을 멈추는 순간 사람은 당신 옆에 앉습니다. 나이 들면 제일 참기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입이 근질거리는 겁니다. 제발 멈추세요. 그건 조언이 아닙니다. 잔소리입니다. 50대 이후 관계는 말의 품격이 절반 이상 좌우합니다. 나이 들어 가장 실수하는 부분이 말이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면 입이 무거워져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은 반대로 입이 더 가벼워집니다. 왜냐하면 경험이 쌓였기 때문입니다. 이 말들이 자식에게, 친구에게, 후배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모릅니다. 지혜로운 어른은 입을 닫고 지갑은 열고 귀는 더 크게 엽니다. 말을 독점하는 순간 당신은 꼰대가 됩니다. 말을 들어주는 순간 당신은 멘토가 됩니다. 자녀들이 명절에 왜 빨리 집에 가고 싶어 할까요? 만나자마자 평가하고 지적하기 때문입니다. 한 분이 하소연했습니다. 조언해 주는 건데 잔소리로 들린대요. 어떻게 말씀하시는데요?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해봐서 아는데 망하는 길이야. 내 말 들어. 내용은 좋은데 방식이 문제였습니다. 조언과 간섭의 차이는 딱 하나. 상대가 원했는가입니다. 부모가 좋은 의도로 한 말도 상대가 원하지 않으면 고통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조언은 상대가 원하지 않습니다.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구나, 힘들었겠네. 내 생각은 어때? 정답을 주려 하지 마세요. 그저 끄덕여 주세요. 50대 이후
대화는 말하기가 아니라 들어주기입니다. 품격 있는 말투는 간단합니다. 왜 그렇게 했어? 대신 그랬구나. 내가 해봐서 아는데. 대신 내 생각은 어때? 입을 닫고 상대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도 젊었을 때 선배들 말 잘 들었나요? 우리도 돌아갔고 다쳤고 배우며 살았습니다. 후배들도 그래야 합니다. 그게 성장입니다. 지인 중 한 분은 자녀들이 명절마다 찾아옵니다. 의무가 아니라 진심으로 보고 싶어서요. 다른 한 분은 자녀들이 의무적으로만 옵니다. 오래 안 있고 빨리 가고 싶어 합니다. 차이가 뭘까요? 전자는 자녀 선택을 존중하고 실수 지적 안 하고 조언은 요청받을 때만 합니다. 후자는 만나자마자 그렇게 살면 안 돼. 내가 뭐라고 했어? 이렇게 시작합니다. 50대 이후 침묵은 무지가 아닙니다. 경험의 증거입니다. 입을 닫고 귀를 열면 사람들이 당신 옆에 머뭅니다. 입을 다물면 실수가 줄어듭니다. 입을 다물면 신비감이 생깁니다. 입을 다물면 오히려 사람들이 당신의 말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하고 싶어? 말투가 바뀌면 관계가 바뀝니다. 품격은 노년의 마지막 재산이다. 직함이 사라지고 사람들의 관심이 줄어들고 집이 조용해지는 시기가 옵니다. 그때 남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당신을 떠올릴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단정한 외모는 존중을 만들어냅니다. 온화한 표정은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절제된 말투는 관계를 지켜줍니다. 이 세 가지를 지키는 사람은 늙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딱 세 가지만 해보세요. 동네를 나가도 단정하게 입기. 거울 볼 때마다 입꼬리 올리기. 조언 대신 질문하기. 이 작은 변화가 당신을 다시 보고 싶은 사람, 닮고 싶은 어른으로 만듭니다. 명심하십시오.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직함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태도가 곧 당신의 귀티입니다. 50대 이후 인생은 스펙이 아니라 품격으로 기억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보다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남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끝나기 전에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내 인생을 존중하겠다. 그리고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나는 품격을 지키겠다. 그 한 줄이 당신 노년의 방향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한 가지 장면이라도 떠올랐다면 이미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오늘 저녁 거울 보며 옷매무새 정돈해 보세요. 표정 한번 부드럽게 만들어 보세요. 말투 1초만 늦춰보세요. 그러면 내일 달라진 사람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당신의 품격이 흔들리지 않도록 매일 영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당신의 품격 있는 인생 2막을 마음인생하기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